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자. 조니 보든의 책을 읽어봅니다. 셋째로,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성분이다. 또 콜레스테롤은 면역계 기능에도 중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 또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은 오히려 위험 경고다 했어요. 아직도 콜레스테롤 저하의 필요성과 스타틴 또 효능을 감소주고픈 사람이라면 그 장점을 보려고 애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 듯하다.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첫째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공장이다. 온갖 호르몬, 다양한 호르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담즙산과 이 담즙산 합성에 아주 중요하다. 담즙산 이 부족하면 간이라든가 수치에 도움이 되겠죠. 일본 지질개혁연구소에 LDL 수치와 사망률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네요. LDL 수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암 발생 위험 증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브루스 연구에 의하면은 콜레스테롤은 코엔자임과 반드시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스타틴 약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줄면은 면역력이 약화된다. 스타틴계 약물의 장점이 하나 있으면 바로 항염증 작용이다. 복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투약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항염증 작용을 인체에 무기로 한다면은 가능한 강력한 또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염증 반응은 모든 퇴행성 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항염증 작용하는 식품, 식이보정제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므로 스타틴계 약물이 가진 항염증 효능은 장점이다. 하지만 그 효능을 얻으면 문제가 또 동반하게 돼 있다. 심장에 좋은 영역에서 코엔자임 Q10의 생산이 감소가 되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기능에서 스타틴에 감춰지는 무서운 진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스타틴은 사기극이라는 것을 아느냐? 이랬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그 스타틴, 이것은 수치만 낮출 뿐이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사기에 해당된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또 잘못된 기름 중에서 카롤라유 이런 것들은 아주 해롭다 라고 했어요. 이것만 꼭 알아두자. 자, 코코아 지방이 해롭다는 상식은 잘못되었다.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포화지방은 또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이런 책들은 많이 나왔죠. 염증을 막는 오메가3 등등 이런 것들, 유익한 탄수화물, 해로운 탄수화물은 해로운 것은 당분 혈당을 빨리 높이는 것들이죠.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화지방이다 라고 했어요. 지방은 해롭지가 않다. 일단 다 아는 내용들을 또 많이 보았던 내용들. 인슐린 조절을 위해서 등장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서 저탄고지를 하면 도움이 된다.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 인슐린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염증 반응과 심혈관 질환을 촉진하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
식생활 속에서 진정한 악마는 당분이다. 심장질환의 진짜 범인은 당이다. 라고 했죠. 종합해 보면은 LDL은 숲속에 있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비가 충분히 내리는 숲이라면 산불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은 나무가 몇 그루 안 되고 메말라 있고 비도 거의 오지 않는 숲이라면은 나무들은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불씨와 같다. 산불 예방에 이르는 목표를 위해서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즉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LDL의 무차별적인 감소를 기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혈관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 위험을 줄이지만 하지만 그 대가는 그보다도 불이 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화재 위험을 줄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나무가 주는 훌륭한 이점을 모두 누리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벌목의 부작용은 겪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를 들었군요. 면역계에서 손상된 산화된 LDL을 인지하면 강력한 포병대가 급파된다. 먼저 다니콜라겐 세포가 사건 현장에서 다급히 도착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사이토카인은 면역 체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훌륭한 전달 물질이지만 사이토카인 자체도 염증 반응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하면 그래서 일을 하고 사라지도록 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해롭지 않은 유형, 또 A형도 있고 또 해로운 유형 B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비비탄과 비슷한 B형 분자가 유의한 것은 손상되고 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자는 크기가 작아서 혈관벽에 침투해서 들어가기가 쉽다. 또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염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 산화된 LDL은 화가 나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가 더 많이 나는 상태이다. 결국 이 작고 손상된 성질이 고약한 LDL 입자들이 뇌피세포에 달라붙어서 염증 과정이 시작이 되어진다. A형과 B형이 있네요. 자, 심장질환을 원인 염증과 산화 또 그 원인이 또 흡연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흡연에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놈과 나쁜 놈, 진짜 못된 놈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했네요. 자, 바이스만의 설명에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발견이 콜레스테롤 관리 방안을 모두 바꿔놓았듯이 좋은 콜레스테롤 가운데서 일부가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심지어 악성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전체를 줄이려는 무차별한 해결 방식은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원치 않은 부작용만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특징에는 차이가 있다. HDL, HDL은 콜레스테롤은 염증을 감소시키지만 기능에 이상이 생긴 나쁜 또 HDL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상이 생긴 또 나쁜 HDL도 있나 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히 정상인 사람에게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진짜 못된 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기능에 이상이 생긴 나쁜 기능에 뭔가가 청소에 이상이 생겨서 과한 HDL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랫동안 HDL은 유익한 콜레스테롤로 알려졌고 혈액에 HDL이 많을수록 건강에 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의학 박사 안젤로 스카노의 설명이다. HDL 수치가 높은 비염자가 심장질환에서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이제는 HDL의 유형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카노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서 류마티즘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중 HDL 농도는 건강한 사람과 비슷하지만 저게 사람은 비슷하지만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인데요. 남자들은 꼭 알아두자. 남성 독자들이 특히 위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뇌피세포 기능장애 뇌피세포 기능장애 이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른 문제점의 약자와 동일하다. 바로 발기부전이다. 이 사실도 가진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이 있다. 발기부전 환자 중에서 뇌피세포 기능장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뇌피세포 기능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 뭔가 이상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 중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도 다 좋은 것만 아니다. 2008년 12월 미국 실험 생물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건강을 지키려면 유익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유해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통념의 이의를 제기했다 했어요. 언제요? 2008년에 벌써 그렇게 있었네요. 연구진은 유익한 콜레스테롤이라도 품질 차이가 크며 또 일부 HDL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HDL은 유익한 콜레스테롤로 알려졌고 혈액에 HDL이 많을수록 건강이 이렇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손상이 시작되는 원점 뇌피세포. 동맥벽은 평활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작은 아코디언처럼 늘어나거나 수축할 수 있고 심장의 리듬과 혈액의 맥박에 맞춰서 반응한다. 동맥은 살아서 숨을 쉬는 아주 동적인 신체 기관이지만 단단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동맥벽 가장 안쪽도 동맥 내부의 혈액과 감싸고 있는 동맥벽 사이의 접점, 바로 이 부분이 지금부터 이 주인공이다. 뇌피세포라는 이 낯선 단어는 동맥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부위이다. 뇌피세포. 손상이 시작되는 원점입니다. 손상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그 원점이 뇌피세포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만성염증은 고혈압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당뇨병, 비만, 관절염, 암, 퇴행성 신경질환, 만성 질환, 또 독감, 폐렴,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심장질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심장 혈액안에 만성염증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가는 심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뚜렷한 증상도 없는 만성염증이다. 이런 것들 조심. 특히 산소 원자에서 발생한 자유라디칼인 활성산소가 가장 지독하고 큰 손상을 입힌다. 요즘 자주 접하는 용어인 항산화 물질은 일부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해서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통증하는 걸로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라디칼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인체에 가할 수 있는 손상을 막는다.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을 깎고 뒤에 레몬즙을 약간 뿌려두면 갈변하듯이 비타민C가 이렇게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가 레몬즙에는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말이죠.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짜 원인일까? 바로 답을 말해주겠다. 심장질환의 1차적인 원인, 시작은 바로 염증이다. 염증에 관해서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쭉 다룰 것이다. 여러분은 염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다. 그런데 염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으로 심장질환의 핵심은 오히려 덜 유명한 쪽이다. 이제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급성염증은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이 콜레스테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염증의 문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자 했는데 심장질환 염증에서 시작이 된다 했어요. 의학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바로 뭐냐 해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자들이 불안정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았다며 허풍을 뜨는 기자회견을 계속 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의 책임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간성동맥 질환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지요. 이들의 집회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것은 조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 밴더빌트 대학 의대 부교수이자 브레이밍햄 심장연구에 참여한 의학박사 조지 만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반대의 증거가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거로 제시되는 의문,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또 이런 것들이 많다. 미국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다. 상원 의원의 영향과 인간의 필요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메커버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 정책을 사실상 바꿔놓은 인물이다. 또한 지방 섭취가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견고한 정설로 바꾸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했다. 맥커번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는 연방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업을 운영했지만 70년대 중반쯤에 영양결핍 사업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위원회 구성원들, 특히 변호사기도 했던 법무자문위원 마셜 마츠와 부소장 앨런 수더는 영양결핍의 반대론에 서기로 했다. 바로 영양과다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희생이 되고 있다. 비만과 당뇨병을 불러온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 새로운 관점은 LDL이라고 모두 같은 특성은 아니다. LDLA는 부력이 있는 가벼운 분자로 자유레디컬이 산화를 일으키면은 콜레스테롤이 프라크로 형성되어서 손상되기 전까지는 전혀 해롭되지가 않다. LDLB는 크기가 작고 단단하며 밀도가 높은 분자로 아테로움성 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따라서 LDLA의 농도는 높을수록 좋다. 현재 실시되는 혈액 검사에서는 LDLA와 B 입자 전체의 농도만 측정할 수가 있다. 전체만. 해로운 콜레스테롤 LDL. 전통적인 LDL은 동맥에 축적되어서 혈류를 방해하므로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다. 따라서 낮은 농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행 기준은 100에서 129인데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사람은 100 이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70 이하가 적절한 목표이다. 포화 지방을 과량 섭취하고 신체 활동이 적고 과체중이면 HDL 수치가 높아진다. 그럼 뭐가? LDL 수치가 높아진다. LDL 수치가 가체중에서 콜레스테롤에 관한 기초 지식은 콜레스테롤은 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의 일종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거의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며 35%가량은 음식에서 흡수한다.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비타민 D를 비롯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료이다. 콜레스테롤은 지질단백질로 불리는 입자 형태로 이동하는데 가장 많은 형태가 고밀도 지질단백, 그러니까 HDL과 저밀도 LDL이 된다. 유익한 콜레스테롤 HDL. 자, 전통적인 관점은 HDL은 해로운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므로 흔히 유익한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콜레스테롤은 해롭지가 않다. 그런데 HDL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